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0장. 델몬트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다이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빨리 켈리를 만나 모든 설명을 듣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몇 명 내렸다. 올라가십니까? 네, 다이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펜트하우스 부탁합니다. 흥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어떤 극비 프로젝트였기에 우리 남편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렸던 걸까? 그리고 켈리는 어떻게 그 비밀을 풀어낸 것일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헤어진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이앤은 켈리가 빨리 보고 싶어졌다. 10번 정도 멈췄다. 오르기를 반복했을 때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문을 열며 말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A호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플린트는 문에 귀를 대고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제는 문이 너무 두껍다는 것이었다. 플린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밖으로 흘리지 않고 밖에서 나는 소리를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중역회의는 주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열렸다. 테너는 1년에 3번씩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KIG 지사장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 회의가 끝나면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불러올려 파티를 열곤 했다. 플린트 자신도 몇 차례의 주연에서 경비 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었다. 지금 그는 같은 자리에 서서 그때 보았던 벌거벗은 여자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신음소리, 침대와 소파가 꺼지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아랫도리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플린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곧 두 여자가 도착해 그 힘의 발산을 도와줄 것이었다. 해리 플린트는 시체 애호자는 아니었다. 섹스를 즐기기 위해 여자를 죽여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여자라면 다이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물었다. 펜트하우스 A호는 어느 쪽에 있죠? 왼쪽으로 가셔서 복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다이앤이 안내원을 돌아보았다. 네? 그 펜트하우스는 중역회의 때만 쓰거든요. 다음 회의는 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역회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A호가 자리한 왼쪽으로 걸음을 내딛는 다이앤을 지켜보던 엘리베이터 안내원은 어깨를 으쓱하곤 문을 닫고 내려갔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보이자 다이앤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녀는 다시 흥분에 휩싸였다. 펜트하우스 A호에서 플린트는 노크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둘 중 누가 먼저 도착할까? 금발머리? 아니면 깜둥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 난 누구든 가리지 않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총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켈리는 초조함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델몬트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것들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정체된 차들, 빨간불, 도로 공사. 그녀는 너무 늦었다. 그녀가 호텔 로비로 달려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줘요. 50층 펜트하우스 A호에 가까워진 다이앤은 바로 옆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환과 마주쳤다. 그는 짐이 실려있는 커다란 카트를 끌고 나와 다이앤의 길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사환이 다시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가 2개의 여행 가방을 더 풀고 나왔다. 다이앤이 어떻게든 카트를 지나쳐 가보려 했지만 그러기엔 틈이 너무 좁았다. 이제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카트를 끌고 멀어져 갔다.
다이앤이 펜트하우스 A호의 문에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올렸을 때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이앤이 고개를 돌렸다. 켈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켈리! 다이앤이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펜트하우스 안에선 여전히 해리 플린트가 바깥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밖에 누가 와 있는 걸까? 문을 열고 내다볼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처치해버려. 복도에서 제외한 켈리와 다이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미안해요. 좀 늦었죠? 차가 너무 밀려서요. 시카고행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당신 전화를 받았어요. 다이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켈리를 쳐다보았다. 전화를 받다니요? 버스에 오르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켈리, 난 전화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켈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난 전화한 적 없어요. 그들이 일제히 펜트하우스 A호를 돌아보았다. 다이앤이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어서. 그래요. 그들은 계단을 타고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리고 3분 후엔 호텔을 벗어날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해리 플린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대체 인연들은 왜 아직 안 나타나는 거야? 다이앤과 켈리는 만원 지하철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당신 목소리였어요. 나도 분명 당신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수천 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 같아요. 언젠간 반드시 우리 목을 조여 숨통을 끊어놓을 거예요. 그들이 우릴 죽이려면 먼저 우릴 잡아야 해요. 이번엔 어떻게 우릴 찾아냈을까요? 킹즐리의 명함은 버렸잖아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순간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각자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켈리가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를 알아냈을까요? 명심해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뉴욕에선 지하철보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기 남아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던 다이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기서 내려야겠어요. 다음 정차역에서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지금 방금... 켈리가 다이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창문 위 광고판엔 예쁜 여성용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는 켈리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오, 맙소사. 그들은 일어나서 출입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정차역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렸다. 제복 차림의 해병대원 2명이 좌석에 앉아 그들을 흘끔흘끔 올려다보고 있었다. 켈리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다이앤과 자신의 휴대폰을 해병대원에게 각각 하나씩 쥐어주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두 여자는 문 밖으로 사라졌다. 펜트하우스 A호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플린트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1시간이 지났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플린트?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 테너가 수화기를 3개 내려놓았다. 처음엔 그저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간단한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이젠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테너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이앤의 번호를 눌렀다. 켈리가 준 휴대폰을 쥐고 있던 해병대원 하나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야 전화를 했군요. 달링, 오늘 밤 같이 황홀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요? 그년들이 휴대폰까지 버리고 달아났어. 웨스트사이드의 옆길에 자리한 허름한 하숙집을 막 지나쳐 갈 때였다.
택시를 타고 가던 다이앤과 켈리의 눈에 빈 빵 있음이라는 사인이 들어왔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하숙집 정문으로 걸어 올라갔다. 다정하게 생긴 중년 여주인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엽소였다. 아주 깨끗한 방이 있어요. 하룻밤에 $40예요. 아침 식사는 딸려 나오고요. 괜찮네요. 그녀가 켈리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감지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켈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와 있는 하숙집은 자신이 자랐던 하숙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변기를 닫고 낯선 남자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술에 취한 계부가 어머니를 마구 때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곳과는 전혀 다른 하숙집이었다. 그녀가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네요. 다음 날 아침, 테너는 플린트와 카발로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들이 내 명함을 버렸어. 그리고 휴대폰까지 없애버렸더군. 그럼 이젠 끝이군요. 아니 플린트, 내가 살아있는 한 끝이 아니야. 이제 그들을 추적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제발로 우릴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플린트와 카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다시 테너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 다이앤 스티븐스와 켈리 해리스는 월요일 아침 11시 15분에 KIG로 찾아올 거야.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1장. 켈리와 다이앤은 거의 동시에 잠에서 깼다. 켈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앉아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나도요. 다이앤이 망설이다 말했다. 켈리, 호텔에서 내가 막 문에 노크를 하려고 손을 올렸을 때 당신이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게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우리 두 사람에겐 아주 큰 행운이었죠. 켈리가 다이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다이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진 행운의 연속이었죠. 내 말은 아주 큰 행운의 연속이었다고요. 마치 누군가가 뭔가가 우리를 돕고 있는 듯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듯이. 켈리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호 천사 같은 거 말인가요? 네, 다이앤, 당신은 그런 걸 믿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에요. 적어도 내 어깨 위엔 천사가 있지 않아요. 켈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당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켈리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아침 식사나 하러 갈까요? 여긴 안전해요.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거예요. 위험이 없을 거라고요? 아직 한 번도 하숙집 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가서 먹어요. 모퉁이에 식당이 있는 걸 봤어요. 켈리가 툴툴거렸다. 알았어요. 그 전에 전화를 한 통 걸어야겠어요. 다이앤이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 번호를 눌렀다. KIG입니다. 베티 바커와 통화를 했으면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파란색 불이 들어온 것을 본 테너가 회의실 라인을 엿듣고 있었다. 바커 양은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오, 아니에요. 테너가 미간을 찌푸렸다. 역주적하기엔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베티 바커는 아직 KIG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녀에게 연락이 닿아야 해요. 어쩌면 전화번호부에 그녀의 집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도청당할 수도 있어요. 다이앤이 전화기 옆에 놓인 전화번호부를 집어들고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기 있네요. 다이앤이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한동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켈리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요? 다이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신호가 가지 않아요. 켈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서 샤워를 해야겠어요.
샤워를 마친 켈리는 욕실을 나오려다가 이번에도 바닥에 타월을 팽개쳐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타월을 집어 벽에 걸어놓고 침실로 나왔다. 난 다 했어요. 다이앤이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다이앤이 뒷정리가 잘 된 욕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욕조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맡겼다. 리처드와 함께 샤워를 하던 생각이 새삼 떠올랐다. 서로의 맨몸이 부딪히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영영 그 기분을 다시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황홀한 추억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영원히. 그가 꽃을 한 아름 안겨주었다. 너무 예쁘네요, 달링.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웬 꽃이에요? 성수이단 축일. 또 다른 꽃다발이 그녀에게 안겨졌다.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넌 날. 인꼬 부부의 날. 샐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날. 장미 꽃다발에 얹어진 메모지엔 도마뱀이 껑충 뛰어오르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이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여보, 도마뱀은 껑충 뛰어오르지 않아요. 리처드가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제길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 그는 사랑의 시를 지어 그녀에게 선물하길 좋아했다. 다이앤은 옷을 갈아입을 때 구두나 브래지어나 재킷 안에서 그가 지은 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하이힐만 신고 현관에 서서 퇴근하는 그를 맞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달링, 이 구두 어때요? 그의 옷이 바닥에 팽개쳐지고 그렇게 저녁 식사는 뒤로 미뤄졌다. 그들은 그때 켈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아침 먹을 거 맞죠? 그들은 레스토랑까지 걸어갔다. 선선하고 청명한 날이었다. 하늘은 파랗고 투명했다. 파란 하늘, 좋은 징조예요. 켈리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다이앤의 미신이 점점 정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식당 옆엔 작은 의상실이 있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씩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점원이 다가왔다. 뭘 찾으시나요? 켈리가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네. 다이앤이 경고했다. 조심해요. 지난번에 어땠는지 명심하라고요. 알았어요. 이번엔 조금만 사요. 그들이 상점 안을 돌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그리고 걸치고 있던 옷들을 탈의실에 벗어두고 의상실을 나왔다. 이 옷들은 가져가지 않으세요? 여점원이 묻자 다이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브루이 옷을 위해 기증해주세요. 모퉁이엔 편의점이 있었다. 저길 봐요. 일회용 휴대폰이에요. 켈리와 다이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일회용 휴대폰 2개를 구입했다. 각 휴대폰엔 선불한 1000분의 통화 시간이 남아 있었다. 다시 번호를 교환하죠. 좋아요. 그것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다이앤이 자신의 손가방 안을 들여 다 보았다. 현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겠네요. 마법의 토끼구를 찾기 전까진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식당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웨이트리스가 물었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먼저 주문해요. 난 오렌지 주스, 베이컨, 달걀, 토스트, 그리고 커피로 하겠어요? 웨이트리스가 켈리를 쳐다보았다. 손님은요? 자몽 반쪽. 그게 다예요? 네. 웨이트리스가 돌아서서 사라졌다. 자몽 반쪽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습관이에요.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떤 모델들은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티슈를 먹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젠 아무 상관없어요. 난 다시 무대에 서지 않을 테니까요. 다이앤이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왜죠?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마크는 내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애써 눈물을 참았다. 당신도 그를 봤으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를 만났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젠 새 인생을 준비해야죠. 당신은요? 다시 그림을 그릴 건가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려고 해봤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켈리와 다이앤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조간신문이 켈리의 눈에 띄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다이앤을 켈리가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그녀가 몸을 돌리고 다시 들어와 신문을 한 부 집어들었다. 봐요. 그들이 제1면 윗부분에 실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은 최근 연이은 죽음으로 전 세계를 술렁이게 만든 모든 자사 직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갖는다. 추도식은 월요일 오전 11시 15분 맨해튼의 KIG 본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내일이네요.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켈리가 다이앤을 쳐다보며 물었다. 우릴 불러드리려는 함정일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킹즐리는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녀가 다이앤의 표정을 훑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갈 건가요? 다이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돼요. 가야 해요. 베티 바커도 그 자리에 올 거예요. 그녀를 만나야 해요. 성미 까다로운 여자라고 찍히고 싶진 않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켈리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날 믿어요. 켈리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겁이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켈리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환히 웃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지금 말해주면 나중에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없잖아요. 다이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켈리를 쳐다보았다. 정말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날 믿어요. 하숙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켈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설쳤다. 침대에 누운 켈리는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만약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우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거야. 잠에 빠져들려는 그녀의 뇌리에 테너 킨즐리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다이앤은 눈을 꼭 감은 채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달링, 어쩌면 이게 당신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갈피도 잡을 수 없고요. 내일 켈리와 난 KIG로 갈 거예요. 당신의 추도식이 있거든요. 살아서 그곳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난 반드시 가야 해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면 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잘 자요, 내 사랑.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2장. 추도식은 킨즐리 인터내셔널 그룹 본사 단지의 뒤편 공터에 자리한 KIG 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직원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다. 양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공원엔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원 중앙엔 연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엔 대여섯 명의 KIG 중역들이 앉아 있었다. 리처드 스티븐스의 비서 베티 바커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30대인 그녀는 귀족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매력적인 여자였다. 테너가 추도사를 읊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전 항상 회사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 일하는 가족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테너가 주위를 슬쩍 둘러보았다. 우리 KIG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만족을 주는 일은 다이앤과 켈리가 공원으로 들어섰다. 테너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1시 40분.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추도사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 회사가 거두는 모든 성공은 전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이앤이 연단을 올려다보며 켈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저기 베티 바커가 있어요. 그녀에게 가봐야겠어요. 조심해요. 다이앤이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불안한 듯 말했다. 이건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왠지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이. 뒤를 흘끔 돌아본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해리 플린트와 2명의 남자가 한쪽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다이앤의 시선이 다른 쪽 출입구로 돌아갔다. 그곳 역시 카발로와 2명의 남자들로 막혀 있었다. 저길 봐요. 다이앤의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켈리가 고개를 돌려 양쪽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6명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다른 출입구가 또 있나요? 없을 거예요. 테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 가족의 몇몇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에게 비극이 벌어지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KIG는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에 대해 제보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나온 500만 달러를 다른 주머니로 집어넣겠다는 거군요. 켈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군중 속에서 켈리와 다이앤을 찾아낸 테너의 눈빛이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엔 소중한 반쪽을 잃은 마크 해리스 씨의 미망인과 리처드 스티븐스 씨의 미망인께서 와 계십니다. 연단으로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올라가선 안 돼요. 겁에 질린 켈리가 말했다. 어떻게든 군중 속에 남아 있어야 해요. 이젠 어쩌죠? 다이앤이 깜짝 놀라며 켈리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좋은 탈출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빨리 그 계획을 가동시켜봐요. 켈리가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미 글렀어요. 다이앤이 다그쳤다. 그럼 차선책을 써야죠. 다이앤. 네? 차선책은 없어요. 다이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온 거예요? 난 테너의 음성이 다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스티븐스 부인, 그리고 해리스 부인, 연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오자고 고집을 피웠잖아요. 군중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이었다. 스티븐스 부인, 해리스 부인. 이젠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연단에 올라가야겠어요. 그녀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자, 가요. 두 여자는 연단을 향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다이앤이 베티 바커와 눈을 맞췄다. 그녀도 당혹스러워하며 다이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다이앤과 켈리는 점점 연단에 가까워갔다. 그들의 심장이 시합이라도 하듯 쉴 새 없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다이앤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리처드, 달링. 노력은 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그때 공원 뒤편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군중들이 일제히 목을 길게 뽑으며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시선을 돌렸다. 벤 로버츠가 공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러 카메라맨들과 보조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두 여자도 고개를 돌렸다. 켈리가 환히 웃으며 다이앤의 팔을 잡아주었다. 최선책이 도착했어요. 벤이 왔다고요. 다이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리처드. 네?
그녀는 이내 다이앤이 누구에게 중얼거렸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빈정대듯 말했다. 어서 가요. 벤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테너는 갑작스레 벌어진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로버츠 씨, 이건 비공개 추도회입니다. 나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즐리 씨. 해리스 부인과 스티븐스 부인을 스튜디오로 모실 생각이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추도회에서 이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테너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유감이군요. 그럼 해리스 부인과 스티븐스 부인만 스튜디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벤이 그를 돌아보았다. 뭘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테너가 분을 못 이겨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네, 내 말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여자가 벤 앞으로 다가갔다. 늦게 와서 미안해요. 살인사건 속보가 들어와서 그만. 그가 사과했다. 하마터면 또 다른 살인사건 속보가 들어올 뻔했어요. 어서 가요. 테너는 켈리, 다이앤, 벤 로버츠, 그리고 방송국 직원들이 테너의 부하들을 지나 공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분통하게 지켜보았다. 해리 플린트는 테너를 바라보며 지시를 기다렸다. 테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이앤과 켈리가 벤 로버츠와 차에 올랐다. 그의 직원들이 나머지 두 대의 벤에 나눠 타고 그들을 뒤따랐다. 로버츠가 켈리를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우선 나부터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들려줄게요. 약속해요. 켈리, 난 기자예요. 내가 알아야. 오늘은 그냥 내 친구로서 날 도운 거예요. 로버츠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는 수 없죠.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42번가와 타임스퀘어에서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20분 후 켈리와 다이앤은 차에서 내렸다. 켈리가 벤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벤. 오늘 일은 잊지 않을게요. 또 연락할게요. 조심해요. 그들은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벌거벗겨진 기분이에요. 왜요? 다이앤, 우리에겐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긴 왜 온 거죠? 여기서 뭘 할 건가요? 더 이상 도망 다닐 순 없어요. 이제부턴 우리도 공격을 해야죠. 켈리가 알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젠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켈리. 켈리가 잠시 다이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KIG를 몰아붙이자고요? 네. 미스터리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군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우선 지난 몇 주간 사망한 직원 명단을 구해야 해요. 어째서 마크와 리처드 외에 다른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문 기사엔 분명 모든 자사 직원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희생자가 2명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오, 그럼 그 명단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죠? 내게 생각이 있어요. 이지 액세스 인터넷 카페는 400대의 퍼스널 컴퓨터가 갖춰진 12줄 이상의 작은 칸막이 공간이 줄지어 늘어선 광대한 컴퓨터 홀이었다. 거의 모든 자리가 차 있었다.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인기 절정의 체인점이었다. 다이앤이 카드 자동 판매기 앞으로 다가가 1시간 인터넷 이용권을 구입했다. 그녀가 카드를 사들고 돌아오자 켈리가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건 컴퓨터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비어있는 칸막이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켈리는 인터넷에 로그인하는 다이앤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무엇부터 해야 하죠? 우선 구글로 KIG 직원으로 일했던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을 찾아야 해요. 다이앤이 구글닷컴으로 들어가 부고와 KIG를 검색했다. 긴 검색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다이앤은 신문 기사를 중점적으로 찾아보았고 그중 몇 가지 정보를 건져낼 수 있었다. 그녀가 링크를 클릭하자 최근에 실렸던 부고와 기사들이 펼쳐졌다. 그중 한 기사는 KIG 베를린 지사에 관한 것이었다. 흥미로운데요. 프란츠 베르부르그. 그게 누군데요? 그보다 더 의문이 가는 건 그가 어디에 있느냐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대요. KIG 베를린 지사에서 일했고 그의 아내, 소냐는 의문사로 세상을 떴다는군요. 다이앤이 또 다른 링크를 클릭했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켈리를 돌아보았다. 프랑스에선 마크 해리스. 켈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훑어봐요. 다이앤이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다. 덴버에선 게리 레이놀즈. 그리고 맨해튼에선 다이앤의 말이 뚝 끊어졌다. 리처드. 다이앤이 일어났다. 이제 됐어요. 이젠 어쩔 건가요?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를 찾아봐야죠. 어서 가요. 반 블록쯤 걸었을 때 켈리와 다이앤은 컴퓨터 상점을 막 지나쳐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다이앤이 켈리를 따라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제 이름은 켈리 해리스입니다. 테너 킹즐리 씨의 비서죠. 오늘 오후까지 최신식 컴퓨터 30대를 구입하려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매니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물론이죠, 해리스 양. 킹즐리 씨가 원하신다는데 뭐든 해드려야죠. 물론 물건은 창고에서 더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죠.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배달 시 지불될 겁니다. 매니저가 허둥지둥 사라져버리자 다이앤이 말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켈리가 치아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내가 아니었어도 보나마나 떠올렸을 거예요.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킹즐리 씨. 캐시 오도네즈가 신문 몇 부를 그에게 건넸다. 헤드라인만으로 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변종 토네이도, 호주 휩쓸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호주에 발생한 토네이도가 12마을을 휩쓸었다. 사망자 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기상현상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원인을 오존층 파괴에 두고 있다. 이걸 반 루벤 의원에게 보내도록 해요. 메모도 끼워서. 반 루벤 의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테너 킹즐리라고. 알겠습니다. 테너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보기술부의 보안팀이 경보를 울렸기 때문이었다. 테너는 IT부에 스파이더를 설치해둘 것을 지시해 두었었다. 그것은 원하는 정보의 검색을 위해 끊임없이 인터넷을 뒤지는 첨단 기술이 만든 소프트웨어였다. 테너는 리처드 스티븐스와 마크 해리스의 죽음에 관련된 민감한 자료를 검색하려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스파이더를 작동시켜 두었었다. 그가 흥미로운 듯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가 버저를 눌렀다. 형, 사무실로 와. 앤드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고 순간을 더듬어 보고 있었다. 그는 군으로부터 받은 안전복장을 착용하기 위해 옷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안전복장을 집어들려는 찰나 테너가 나타나 자신이 직접 고른 안전복장과 마스크를 그에게 건넸다. 이걸로 입어. 행운이 따를 거야. 테너는 형, 사무실로 와!
앤드류가 동생의 명령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내디뎌 테너의 사무실로 향했다. 앉아. 알았어, 테너. 그가 자리에 앉았다. 그년들이 우리의 베를린 웹사이트를 뒤지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게 아니. 인터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컴퓨터가 도착했습니다. 킹즐리 씨. 컴퓨터라니? 사장님께서 주문하신 것들이라는데요. 어리둥절해진 테너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30대의 컴퓨터가 바퀴 달린 수레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상점 매니저와 작업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비서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테너가 다가오자 매니저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주문하신 컴퓨터입니다, 킹즐리 씨. 최신형 모델이죠.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테너가 30대의 컴퓨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걸 다 누가 주문했습니까? 비서분께서요. 켈리 해리스라고 하던데요. 급히 필요하시다고 해서. 도로 가져가세요. 그녀에겐 더 이상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테너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몸을 돌리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형, 그들이 왜 웹사이트를 훑어보았을까? 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들은 다른 희생자들의 정보를 찾아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는 거야. 테너가 의자에 앉았다. 그러려면 그들은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물론 비행기에조차 오르지 못하겠지만. 앤드류가 졸린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맞아.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형?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아야지. 테너가 형을 돌아보며 오만하게 말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앤드류는 컴퓨터 키보드 앞으로 다가가는 테너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든 자산을 전부 지워버려야겠어. 그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알고 있으니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 그가 타이핑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다이앤 스티븐스. 그는 익스페리안의 시스템을 Y2K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 KIG가 개발했던 비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비밀 소프트웨어는 테너에게 익스페리안의 경영 간부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접근 허용 권리를 주었다. 이것 봐. 익스페리안이 그녀의 은행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IRA 퇴직연금 계좌와 신용 한도에까지 나와 있군. 보여? 앤드류가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래, 테너 보여. 테너가 다시 모니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신용카드가 분실됐다고 입력을 하고 켈리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 다이앤이 거래하는 은행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가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 계좌 관리 섹션을 클릭했다. 테너가 다이앤 스티븐스의 계좌번호와 그녀의 사회보장번호에 마지막 4자리를 입력했다. 로그인 후 그가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신용 한도액으로 돌리고 다시 익스페리안의 신용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 그녀의 신용 한도액을 징세로 돌려놓았다. 형. 테너? 내가 방금 뭘 했는지 알아? 다이앤 스티븐스의 모든 자산을 갚아야 할 빚으로 바꾸어 놓았어. 그가 자기 만족에 젖어 말했다. 이젠 켈리 해리스도 같은 방법으로 곤혹스럽게 만들어줘야지. 테너는 작업을 마치고 일어나 앤드류에게로 다가왔다. 다 끝났어. 이제 그들에겐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 어떻게든 이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들은 또 덫에 빠진 거야. 이 동생의 솜씨가 어때?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봤어. 어떤 영화였냐면. 순간 화가 불쑥 치밀어 오른 테너가 주먹을 불끈 쥐고 형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의자에서 떨어져 나간 앤드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이 새끼야! 내가 말할 땐 좀 들으란 말이야!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테너의 비서 캐시 오도네즈가 달려들어왔다. 괜찮으세요, 킹즐리 씨?
테너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 앤드류가 넘어졌을 뿐이에요. 오, 저런. 두 사람은 앤드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내가 넘어졌었어. 그래, 형. 하지만 이젠 괜찮아. 테너는 한층 부드러워진 음성으로 말했다. 킹즐리 씨, 형님을 댁으로 모셔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캐시 오도네즈가 속삭였다. 그야 그렇죠. 하지만 형이 무척 우울해할 겁니다. 바로 이곳이 형의 집이기 때문이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캐시 오도네즈가 감동하며 테너를 쳐다보았다. 사장님께선 아주 착한 분이세요. 그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해야죠. 10분 후 테너의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킹즐리 씨. 반 루벤 의원님의 사무실에서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테너는 그녀의 손에서 팩스를 낚아채 들었다. 킹즐리 씨, 상원특별위원회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박사님의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사정에 맞게 즉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루벤 의원.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